일곱 번째 루틴, 명상. 명상은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명상을 2019년도 6월 22일부터 거의 하루도 안 빼고 하루에 10분에서 한 30분 정도씩은 항상 했어요. 그 이전에 저는 어땠냐면은 명상하기 전에 저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내가 나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6자리 정도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6자리를 기억을 못해서 저는 핸드폰을 다시 봐야 됐어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영화를 좋아하시면 혹시 브래들리 쿠퍼가 나오는 영화 중에 리미틀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브래들리 쿠퍼가 약을 먹고 갑자기 두뇌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활발해지면서 천재가 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브래들리 쿠퍼가 뭔가에 약에 취해서 밤새 엄청난 거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달리 줌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서 쫙 이렇게 시야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걸 실제로 느꼈고 그리고 패턴들이 부모님 집에 같이 살 당시에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런지를 알게 되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명상만 한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았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을 먼저 걸었던 친구인데 우연한 기회에 이 친구한테 들었던 게 2017년 정도에 이 친구를 정말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는데 근데 이 친구는 심지어는 저랑 대학교에서 한 번 만난 사이예요, 저랑. 저랑은 얘기도 해본 적 없는 사이예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이 친구는 미국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 자리 우연히 참여했던 점심 자리에서 교수님이 소개해줬던 이 친구인데 말을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는데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도 그게 인연이 돼서 언제 한번 잠깐 만나자 했었을 때 만났던 이 친구가 저한테 우연히 보내줬던 책들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던 거예요. 그걸 기억했던 저도 참 용하긴 한데 그냥 운명인 거예요, 이런 거는. 네. 그래서 그 책을 저는 59번을 들었어요. 저는 그 아마존에 있는 어디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근데 전부 다 영어 책이긴 하죠. 전 영어가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잘 들린 건 아니에요.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한 2회, 3회차 정도부터 잘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59번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책의 길이가 7시간이에요. 7시간씩 60번이면 4200시간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아니겠지. 7시간씩 60번이면은 420시간이나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를 들었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생긴 변화들이 뭐냐면 명상과 이게 복합적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끌 수 있으세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원래 ADHD 아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생각을 끌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끄는 버튼 자체를 찾아버린 거예요. 이 영상 굉장히 길어질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만 보셔도 됩니다. 그냥 명상. 헤드스페이스라고 있어요. 넷플릭스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아니면은, 헤드스페이스라는 앱을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 앱은 영어로 들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헤드스페이스라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헤드스페이스가 런칭이 됐는데 이번 연도에 근데 이거는 한글 더빙 버전도 있고 한글 자막 버전도 있으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에피소드가 8개 있습니다. 그거 정말 다 좋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그거 하시면 되고요. 더 보실 분들은 더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끄고 켜고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굉장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명상을 시작할 당시에 제가 어땠는지 제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 마음이란 존재는 저는 35가지도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어요. 저는 제가 제 마음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명상을 시작하고 이제 The Power of Now라는 에카툴레라는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그 당시에 제 느낌을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그동안 바쁘게 앞만 보면 살아왔는데 문득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제 뒤에 엄청나게 커다란 무서운 광대가 제게 실을 연결해서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그걸 봤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 마음은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봤다는 사실에. 알아차렸네? 라는 듯한 메시지, 뉘앙스를 주면서 저를 비웃었어요. 그 존재는 저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였어요. 감히 어떻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크기가.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무서웠던 적들이 많았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제 안에서 제 아버지를 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불이 꺼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관에서 불이 꺼지면은 몸을 흔들어서 불을 다시 켤 거잖아요. 전 그거 안 해요. 전 그 어둠이 더 편해요, 오히려. 공포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주 적은 수는 어쩌면은 샤워를 할 때 눈을 감으면은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전 그런 게 없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저는 눈을 감고 돌아다녀요. 제 집이 정확히 몇 걸음이고 이런 걸 저는 제 공간에 대한 파악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일치감을, 공간과의 일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을 굳이 뜨지 않아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 공간에서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눈을 감고 내 시야가 차단돼 있다는 거에 대한 공포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끝났어요. 저는 방문 수업을 했던 사람인데, 방문한 아이의 집 앞에서 10분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불이, 그 앞에, 현관 앞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그 편안함이 좋았어요. 그 자체가 저에겐 명상이었고요. 이게 가능하게 된 시점은 언제냐면은, 어디블에서 이 책을 살까 말까를 고민했던 시점에 미리 듣기가 있어요. 그걸 들었을 때 뭔가 한 점에 집중하는, 한 순간에 집중하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 The Power of Now예요. 그래서 현재의 힘이에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에 대한 컨셉을 들었고, 듣자마자 저는 이해가 됐어요. 모든 것들이 이거구나.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그때. 손을 씻으면서 저는 그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손 주름 하나하나를 따라서 흐르는 그 물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 향기를 느꼈어요. 손을 씻을 때 내가 썼던 그 퐁퐁을 썼거든요, 그때는. 지금 물론 손 씻는 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냐면은, 제가 바쁘게 걸은 게 아니라 진짜로 시야 자체가, 우리가 가진 시야는, 인간이 가진 시야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일치감에서 멀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시야는, 여러분들이 눈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몸과 혼이 아마 요 정도의 갭이 있을 거예요. 이만큼이 줄면은 시야가 확 변해요, 갑자기. 그때 뭘 했냐면은, 제가 여기 앞에서 난 저기까지 가겠다 하면은 그 밖에를 안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든 말든 저는 거기로 가만히 걸었어요, 조용히. 사람들이 다 비켜가요, 알아서. 예.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9층에 살거든요. 9층에서 복도가 끝없이 이렇게 되게 길어요, 복도가. 근데 그 복도에서 뭘 느꼈냐면, 아까 말한 달리 줌 있잖아요. 쭉 당겨지는 그 느낌, 줌으로 확 화각이 변하면서. 그걸 봤어요, 거기서. 첫날에. 그걸 이미 이론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죠. 그 책을 듣고 나서 이해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상상했고, 그 상상은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그때부터 많은 게 변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집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동현관 비밀번호를, 재밌는 게, 이 아파트들 경비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동현관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 눌러야 되는 컨비네이션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암호를 정한 거랑 집 호수 이런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경비 아저씨들은 거기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아저씨들은 그걸 열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을 텐데, 키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그 아저씨들이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고유의 설정된 번호들이 있어요. 이 동 현관을 열기 위해서. 저는 그 번호를 어떤 꼬마가 나보다 적은 숫자를 누르는 걸 보고 그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 꼬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동 현관 비밀번호가 왜 그렇게 설정이 됐는지에 대한 파악 자체가 안 됐었고 그냥 단순히 외우기에만 급급했는데 그날 이후에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모든 게 다 읽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 이 아파트 단지 전체 비밀번호를 다 파악했어요. 그 패턴이 보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명상이 필요했던 것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감정적으로의 이해가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그림이 변한 거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대한 것들이 축소되기 시작해요. 그 거대했던 광대, 나를 공포감으로 억눌려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광대가 점점 작아져서 요즘에 제가 하는 명상 속에서는 저는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이 개의 이름은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마음아 마음아 이렇게 부르는데 명상을 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명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호흡에 집중하실 거예요. 들숨에서 코로 들이쉬고 날숨에서 입으로 내쉬고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명상 기법 중에 하나죠. 그냥 단순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헤드스페이스 마지막 화를 보면은 거기에 집중하는 대상이 없이 집중하는 법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정말 집중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순간까지 가니까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상상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마음한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지금 제가 그리는 마음의 이미지는 작은 강아지예요. 하얀 바탕에 밤색 점점점점을 갖고 있는 강아지인데, 눈에 이렇게 여기 밤색이 이렇게 있어요. 작은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는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제가 명상 속에서 잔디밭에 앉아서 정말 지극한 유포리아라고 하죠. 정말 행복한 그 순간 안에서 쉬고 있으면 제 다리에 와서 기대에 앉아서 자요. 저는 가끔 물어봐요. 오늘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늘은 공원을 산책하고 싶었어요. 마음이가. 저는 공원에 다녀왔어요. 가끔 건강한 것들을 원하면 건강한 것들을 줘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원하면은 그걸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달 전쯤에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로 배우고 있어요.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생각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먹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자는 법을 배우고 똑바로 서는 법을 배우고 몸을 쓰는 법을 배우고 제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unlearn 하고 있고 relearn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자극적인 것들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당시에 아내가 서랍 안에 넣어둔 라면, 라면이 굉장히 먹고 싶었어요. 제 의지력으로 그걸 계속 이겨내기 위해서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느 순간까지 갔냐면 이 라면을 끓였어요. 정말 즐겁게 끓이고 코에까지 대서 냄새를 한번 행복하게 맡은 다음에 싱크대 그대로 부쉈어요. 탁 버렸어요. 그때 마음은 느꼈어요. 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제 때를 쓰지 않아요. 내가 이래도 될까라고 저한테 허락을 받죠. 그런 것들의 시작은 명상에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 휴버만 교수가 말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말하는데 신경가소성이라고 여러분들이 타고난 하드웨어가 그걸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다 나아질 수 있어요. 기억력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기억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스타필드에서 얼마 전에 갈 때 거기에서 저한테 길을 비켜줬던 차가 있어요. 한 대. 검은색 차였고 저는 그날이 토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이 이제 토요일에 이틀 전이니까 5일 전인가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차의 번호판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차의 번호판은 32부 0 3 9 마지막 번호를 안 부를게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그 차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죠? 저는 그걸 기억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아니요. 기억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셜록이 기억하는 방식 중에 영화에 보면은 기억의 궁전이란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그림이 변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것들의 시작은 명상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명상부터 하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려면은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셔야 되고, 현재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인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상에 대한 루틴 비디오를 마쳤는데 굉장히 긴 얘기가 됐죠. 네. 저는 목소리를 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